엄마,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전에는 안 이랬잖아요. 항상 저희 집에 오시면 좋아하시고, 손주들 챙겨주시고 그러셨는데, 나는 똑같이 되갚고 있을 뿐이야. 13년 동안 너희가 나에게 했던 대로.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도 밥 한 끼 대접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찾았잖아. 명절이면 내가 음식 싸다 주고 손주 봐달라면 달려가고. 그런데 정작 너희는 나를 한 번도 초대한 적 없었지? 그건 저희가 바빠서 그런 거였어요. 엄마는 이해해 주셨잖아요. 그래, 나는 이해했지. 13년 동안. 하지만 이제는 지쳤어.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애들이 실망했잖아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가족?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밥 한 끼 대접하지 않은 가족 말이니? 이 썩을 놈들 다시는 내 집에 찾아오지 마.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괜찮아. 손주들이 좋아하는 거라 기쁘게 했단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명절 보내네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냉장고에 음식을 넣기만 할 뿐, 저를 위한 따뜻한 차 한 잔도 내오지 않았어요.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명절날 손주들은 제가 가져간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동안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다음 주에 뵐게요. 명절 잘 보내셨죠? 아, 맞다. 저번에 해주신 그 갈비찜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어요.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대화하는 소리였죠. 손에 힘이 빠져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들이 다가와 물었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알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통화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친정에 갈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3년 동안 아들네 집에서 한 번도 식사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며느리는 매달 친정을 방문한다고 했으니까요.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왜 나는 한 번도 초대하지 않니? 어머님. 언제든 오실 수 있잖아요. 굳이 초대가 필요하세요? 며느리의 대답은 마치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웃음만 지었죠. 엄마, 다음에 꼭 초대할게요. 약속해요. 또 다시 다음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13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13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명절과 생일, 기념일에 대한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모두 한결같이 저는 주는 사람이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받기만 했죠. 다음 날 아침 친구 미영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오랜만이다. 오늘 시간 있니? 있지?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달라질 것 같아서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괜찮은 거야? 미영 씨와 만나 커피를 마시며 제 결심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미영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난 내가 너무 참는다고 생각했어. 이제는 달라질 거야. 더 이상 주지 않을 거야. 미영 씨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행동에 옮겼어요. 우선 냉장고를 비우고 냄비와 프라이팬을 모두 서랍 깊숙이 넣었죠. 이제 더는 아들이 불쑥 와서 밥을 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을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죠.
아들이 연락해도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빴으니까요. 내 삶을 찾아가는데 집중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 미안하다. 요즘 바빠서.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들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건강해. 그냥 내 삶을 살고 있는 중이야. 엄마, 배고파요. 밥 좀 해주세요. 문득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밥을 요구하는 아들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미안하다. 오늘은 밥 못 해줄 것 같아. 왜요? 바쁘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부터 너희도 너희 집에서 밥 먹고, 나도 내 집에서 밥 먹으려고.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냉장고 문을 열어 보여줬어요. 텅 빈 냉장고를 보고 아들이 놀란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냉장고가 비었네요? 그래, 요즘은 배달 음식을 많이 먹어. 엄마가 배달 음식이요? 항상 집밥만 먹으셨잖아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 나도 이제 편한 게 좋더라고.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 휴대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한 날이었죠. 비록 배달 음식이었지만 1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받는 식사였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래, 오대 항상 배고픔을 해결하고 오렴. 아들과의 첫 대면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새로 시작한 가드닝 취미로 작은 화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죠.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아, 이렇게 갑자기 또 오다니.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집에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얼굴을 보니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13년 동안 보고 싶어서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아들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지난번에 왔을 때랑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그래? 뭐가 달라졌는데? 뭔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새 화분도 있고. 저는 살짝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눈길이 주방 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뭔가 요리하는 모습을 기대했겠죠. 엄마, 혹시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있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유지했던 겁니다. 미안하다. 재료가 없네? 냉장고가 텅 비었어.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냉장고를 바라보았어요. 나무라는 듯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왜 장을 안 보셨어요? 항상 냉장고가 가득 차 있었잖아요. 이제 혼자 사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배달 음식이 편해. 제 말에 아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늘 집밥을 강조하던 제가 배달 음식을 선호한다니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죠. 그럼 우리 같이 뭐 시켜 먹을까요? 좋아. 네가 골라봐.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메뉴를 고르면서도 계속 저를 힐끔거렸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엄마는 뭐 드실래요? 나는 아무거나 좋아. 네가 먹고 싶은 거 시켜. 결국 아들은 치킨과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건강에 안 좋다며 만류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동의했어요. 주문을 마친 아들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요리 안 하시면 뭐 하세요, 요즘? 여러 가지. 친구들 만나고 동네 탁구 교실도 다니고. 탁구요? 엄마가. 아들의 놀란 표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자신의 엄마인 동시에 한 사람의 개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듯 했어요. 배달 음식이 도착했고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엄마, 다음 주에 아내랑 같이 올게요. 저번에 엄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셨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오렴. 근데 밥은 먹고 오라고 일러. 엄마, 아들의 항의하는 목소리에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런 제 태도가 아들에게는 당혹스러웠나 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모습이었을 테니까요.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없어. 그냥 나도 이제 내 방식대로 살려고.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은 쓰레기를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을 텐데 어색하게나마 주방을 정리하는 모습이 새롭게 보였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 그래? 언제든 와. 대신 배고프면 먹을 거 사오고.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자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처음으로 아들에게 제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어떠냐? 내 밥을 먹지 못하는 느낌이.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오랜 서운함이 조금은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일주일 뒤 주말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함께 손주 둘이 서 있었어요. 민준이는 8살, 서연이는 5살이었죠. 손주들이 반갑게 저를 보며 안겼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이렇게 갑자기 오다니.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잠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아내가 갑자기 친구 모임이 생겨서요. 갑작스러운 아이 돌봄 부탁.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받아들였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오늘 내가 탁구 수업이 있는데 아, 그래요? 언제 끝나는데요? 2시간 정도. 그런데 민준이랑 서연이는 먹을 거 먹었니? 손주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조금 당황한 듯 했어요. 아침은 먹였는데 금방 또 배고프다고 해서요. 저는 의도적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에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주방으로 가서 뭔가를 해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 배고파요. 뭐 먹을 거 있어요? 서연이의 순진한 질문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심을 지켰습니다. 할머니 집에는 먹을 게 없단다. 냉장고가 텅 비었어. 민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요? 할머니 집 냉장고에는 항상 맛있는 거 많았잖아요. 이제 할머니도 배달 음식 시켜 먹어. 혼자 살면 그게 편하거든.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불편해 보였어요. 엄마, 애들이 배고프대요. 뭐 좀 해주세요. 제가 일부러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나도 밥 안 해 먹고 배달 시켜 먹는데 애들이 먹고 싶은 거 시키면 되잖아.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겠죠. 손주들은 좋아했지만요. 치킨 먹고 싶어요. 피자도 먹고 싶어요. 아이들의 외침에 아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럼 시켜주렴. 요즘엔 앱으로 간단하게 주문할 수 있잖아.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는 항의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냉장고 석재료로 뚝딱 손주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냈을 텐데 지금은 태도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민준아, 서연아, 할머니랑 신나는 게임 할래? 아빠가 음식 시킬 동안. 아이들과 즐겁게 놀면서도 아들의 난처한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결국 그는 핸드폰으로 음식을 주문했어요. 배달이 오기까지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할머니, 아빠가 시킨 치킨이랑 피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음식을 먹은 후 서연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왜 쿠키 안 만들어요? 전에는 항상 만들어 주셨잖아요. 작은 질문에 마음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쿠키 재료가 없단다. 다음에 니네가 재료 사오면 함께 만들자.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의 변화가 손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잠시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13년 동안의 일방적인 관계에 대한 작은 반격일 뿐이었으니까요.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애들이 실망했잖아요. 너희 집에서도 애들에게 항상 해주는 건 아니잖아. 할머니도 가끔은 쉴 권리가 있잖니. 당황한 아들의 표정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너희 부모님처럼 할게. 따로 살면서 각자 밥 먹는 거야. 손주들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오후 내내 아이들과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아들은 내내 불편한 듯 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조용한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던 제 자신에게 이제는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서연이의 마지막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자 예전처럼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언가가 달랐어요. 평소처럼 산더미 같은 식재료를 사지 않고 저 혼자 먹을 양만 구입했죠. 집에 돌아와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목만 챙기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유부초밥과 단호박 샐러드 등 간단한 음식만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준비로 며칠을 고생했지만 이번에는 단 하루면 충분했어요. 명절 전날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올해도 음식 좀 싸주실 거죠? 특히 어머님 잡채는 정말 맛있어서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밥 한 끼 초대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음식만 달라니. 하지만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미안하다. 올해는 음식 준비 안 했어. 곧바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명절 음식 안 하셨다고요? 그래, 올해는 내가 집에 좀 쉬려고. 엄마, 항상 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각자 먹자. 전화를 끊은 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어요. 13년 동안 며느리는 친정에는 매달 찾아가면서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식사 초대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명절 당일 예상치 못하게 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고마워. 너희도 복 많이 받아. 거실로 들어온 아들 가족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소 명절이면 온갖 음식으로 가득했던 식탁이 텅 비어 있는 모습에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그래. 올해는 나도 편하게 쉬고 싶어서. 며느리가 슬쩍 변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한번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정이 안 맞아서. 순간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고 아들은 말없이 물만 마셨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어머님. 며느리가 건넨 선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만 간단히 전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음식을 싸주고 용돈까지 챙겨줬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같이 식사라도 하고 갈까요?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미 먹었어. 그럼 저희끼리라도 근처 식당에서 먹고 갈게요. 그래, 맛있게 먹고 와. 그들이 나간 후 창문으로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뭔가 항의하듯 말하는 모습,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녁에 아들 가족이 다시 들렀을 때 손주들이 선물을 안고 뛰어왔어요. 할머니, 우리 이거 선물이에요. 맛있는 케이크예요. 고마워, 우리 손주들. 케이크를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제 스스로를 위한 작은 투쟁이었으니까요.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다음에는 꼭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또 다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13년 동안 들어온 똑같은 말이었으니까요. 그래, 다음에. 그들이 떠난 후 케이크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번 명절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고 그동안의 억울함에서 한 발짝 벗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명절 후 약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상냥했어요. 뭔가 의도가 있겠구나 싶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무슨 일이니?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실래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식사 초대를 받은 거였으니까요.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갑자기 왜?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요. 명절 때 어머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변화가 효과가 있었나 봐요. 하지만 그동안의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죠. 고맙지만 다음에 하자.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아, 그러세요? 그럼 언제 시간 되실까요? 글쎄, 나도 요즘 바빠서. 시간 나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난 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이번 주말에는 특별한 약속이 없었어요. 하지만 13년 동안 기다렸던 초대를 이제 와서 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다음 날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엄마, 커피 한잔 할까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어제 아내가 전화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지. 왜 거절하셨어요? 저희가 진심으로 모시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심이라고요. 1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진심이 갑자기 생겨났다는 건가요? 아들아, 솔직히 말해봐. 왜 갑자기 나를 초대하려는 거니? 아들이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그냥
요즘 엄마가 많이 변하셔서요.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밥 한 끼 초대하지 않은 게 이제야 생각났구나.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어요. 엄마, 저희도 한 번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매번 뭔가 일이 생겨서.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질문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희 집에 가면 며느리는 어떤 음식을 준비할 거라고 하던. 아내가 특별히 소고기 갈비찜을 해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소고기 갈비찜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는데.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취향을 알 리 없었으니까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게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 그러게요. 제가 아내에게 잘못 말했나 봐요. 부끄러운 표정의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약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참고 이해하기만 하는 엄마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아, 너희가 나를 초대하고 싶다면 진심으로 그래야지.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뭔가 변했다고 느껴서 초대하는 건 의미가 없어. 엄마, 내가 거절한 건 바빠서가 아니야. 너희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참았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알아요, 엄마. 저희가 많이 무심했죠. 특히 제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 의미 없어. 행동으로 보여줘.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건 진심이야. 서로 진심으로 대하는 거. 내가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대화를 마치고 아들이 돌아간 후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처진 모습이 약간 안쓰러웠지만 이런 대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동안 진실된 대화 없이 겉으로만 화목한 척했으니까요. 며느리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많이 무심했네요. 언제든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비로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진심이면 좋겠구나. 평화로운 수요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해요. 괜찮아. 무슨 일이니? 저기,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여행을 가야 하는데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과거의 저였다면 당연히 그래 데려와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번 주말? 며칠이나?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요. 제 친구 결혼식도 있어서요. 하지만 이제 저도 제 생활이 있었죠. 미안하다. 나도 이번 주말에 여행 가려고 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며느리는 제가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어디 가세요? 친구들이랑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 제주도요? 어머님이요? 며느리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드물었던 제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나 봐요.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 살려고. 너희도 나 안 모셔서 여행 다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아,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대답이 너무 직설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애들은 어떡하죠? 다른 분께 부탁드려야 할까요? 네 친정어머니한테 부탁해보지 그래. 매달 찾아가는 친정에. 살짝 비꼬는 투로 말했지만 감정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나 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 어머니는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요. 그럼 아이들 아빠가 봐야지. 여행 좀 미루던가.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내라고 대답했을 상황에서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한 거였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오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이번 주말에 여행 가세요? 그래, 친구들이랑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 갑자기 여행은 무슨? 아이들 때문에 연락드렸는데. 나도 계획이 있단다. 갑자기 취소할 수는 없지.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제 모습이 낯설 테지요. 엄마,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도와주셨잖아요. 이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네가 당연하게 여겼던 거야. 나도 내 삶이 있어. 그렇지만 엄마는 엄마라고 해서 항상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너희가 13년 동안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이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해.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은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은 이번 주말에 계획된 여행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던 부탁을 처음으로 거절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진짜 여행 가세요? 그럴 계획이야. 어머니가 이번에 좀 맞춰주시면 안 돼요?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밀어붙였어요. 내가 왜 항상 너희 일정에 맞춰야 하니? 나도 내 일정이 있단다. 알겠어요. 아들이 미안해하며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13년 동안 쌓인 일방적인 관계에 대한 작은 반격이었으니까요. 주말이 되자 저는 실제로 짐을 싸서 친구 집에 머물렀습니다. 비록 제주도는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집을 떠나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여행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녁, 친구와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필요한 것이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평일 저녁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색이 어두웠죠. 아들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거실에 들어선 아들은 소파에 앉으면서도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무언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차라도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차를 권하는 제 말을 급하게 거절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렸습니다. 엄마, 사실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돈이 좀 필요해졌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돈 문제로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도와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금액을 듣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죠. 예전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줬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래요. 설명하기 좀 복잡해요. 아들의 대답이 솔직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피하고 말끝을 흐리는 모습이 수상했어요. 회사 일이면 회사에서 해결하면 되잖아. 왜 개인 돈이 필요한데? 그게 복잡해서요.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을 더듬는 아들을 보니 뭔가 감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3년 동안 아들이 저에게 솔직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 생각해보니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아, 솔직히 말해봐. 정말 회사 일 때문이니? 아들이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투자했던 돈을 좀 잃어서요. 빚이 생겼어요. 투자? 어디에? 주식이랑 다른 것들도 좀. 아들의 고백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투자금을 잃었다면 그건 도박에 가까운 행동이었겠죠.
그런데 제 노후 자금을 빌려달라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들아, 미안하지만 그 돈은 내 노후를 위해 모아둔 거야.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노후와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죠. 내 돈은 이제 내 노후를 위해 쓸 거야. 내가 투자로 잃은 돈을 왜 내가 메워줘야 하니? 엄마, 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잖아. 왜 하필 나한테 와?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도 어엿한 성인이었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했어요.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는 항상 도와주셨잖아요. 그래, 예전에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너도 며느리도 나한테 진심으로 대한 적 없잖아.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밥 한 끼 대접하지 않은 너희에게 왜 내가 노후 자금을 빌려줘야 하지?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실수였네요. 아들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어요. 이제야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남편이 찾아갔다고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문자를 읽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까는 제가 너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도 냉정했던 것 같구나. 그래도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모습에 약간의 희망이 보였어요. 비록 어려운 대화였지만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관계가 시작되는 걸까? 돈 문제로 아들과 불편한 상황을 겪은 후 약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침 일찍 거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무슨 일이니? 그냥요. 요즘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안부 인사에 의아했습니다. 13년 동안 이런 전화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억지스러운 친절함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나야 늘 그렇지 뭐. 별일 없어. 어머님,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집에 한번 오실래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초대하다니. 이전의 경험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거절당했던 셀 수 없는 다음해들, 그리고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초대들. 갑자기 왜?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제가 특별히 음식도 준비할게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변한 태도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아들이 돈 문제로 거절당한 후에 변하였으니 더욱 그랬습니다. 귀찮게 뭘 준비해. 평소처럼 지내면 되지.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제가 정성껏 준비할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도 만들고요. 갈비찜이라는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아들에게 들은 내용이겠죠.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니 모르는 게 당연했어요. 그래? 그럼 고마워. 네, 토요일 점심 괜찮으세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손주들 얘기를 듣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믿기지는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항상 의심스러우니까요. 토요일. 글쎄,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데 아, 그러세요? 그럼 언제 시간 되세요? 시간 나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 약속은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다가오는 며느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고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나도 놀랐구나. 뭐 사러 왔니? 좀 이따가 제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음식 준비할 재료 사러 왔어요. 친정어머니라는 말에 자연스레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얘기는 늘 저를 소외감 들게 했으니까요. 그래? 자주 오시는구나. 네,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세요. 어머니께 용돈도 드리고요. 며느리의 말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13년 동안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에게는 정성을 다하면서 저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었죠. 니네 친정에는 자주 가더라? 아, 네.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불편해 보였어요. 카트에 물건을 담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겠구나? 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랑 몇 가지 반찬이요. 갈비찜. 또 그 단어가 나왔네요. 실은 제가 13년 동안 며느리에게 한 번도 제 취향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갈비찜을 좋아하시나 보구나. 네, 최고로 좋아하세요. 어머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갑자기 제 취향을 물어오는 며느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13년 만에 처음 묻는 질문이었으니까요. 나? 나는 생선찜을 좋아해. 특히 조기찜. 정말요? 처음 알았네요. 다음에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처음 안다는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으니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이제라도 물어봐 주는 것이 고마웠어요. 고맙구나. 그런데 오늘 어머니 오신다며? 얼른 준비해. 네, 맞아요.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며느리가 서둘러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친정 부모에게는 그토록 잘하면서 왜 저에게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마트에서 아내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연히 마주쳤어. 저기, 엄마,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아내가 친정 부모님한테 보내는 용돈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혹시 엄마가 서운하셨던 건가요? 아들의 질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서운했죠. 친정 부모에게는 매달 용돈을 보내면서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그랬어.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많이 무심했네요. 사실 저도 아내가 친정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가끔 말했거든요. 그랬구나. 이제부터는 엄마한테도 매달 용돈 드릴게요. 그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돈을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돈은 필요 없어.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더 중요해. 알겠어요, 엄마. 그럼 이번 주말에 저희가 찾아뵐게요. 어떠세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가 친정 부모에게만 잘하는 모습이 13년간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마트에서 뵙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조기찜 해드릴게요.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고 있었어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혼잣말을 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갑작스런 복통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위장염이라고 진단했어요. 평소보다 심하다며 하루 입원해서 관찰하자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통증이 생각보다 심해서 결국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연락할 분 있으세요? 아, 네. 제가 할게요. 입원 준비하실 동안 간호사가 도와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런 일로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몸이 아파도 혼자 해결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며느리나 아들에게 연락하면 달려올까? 아니면 또 다른 핑계를 대겠지. 결국 친구 미영 씨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나 잠깐 병원에 입원했어. 뭐? 무슨 일이야? 어디야? 지금 갈게. 친구의 걱정하는 목소리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친구가 있어 다행이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누워있는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였어요. 환자분, 보호자분 안 오세요? 입원 수속을 해야 하는데. 친구가 곧 올 거예요. 가족은요? 그냥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간호사의 물음에 답하며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나이 들어 아플 때 가족이 없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었어요. 13년간 저는 아들 가족에게 항상 달려갔는데 이제 제가 아프니 가족은 어디에도 없었죠. 미영 씨가 도착해 입원 수속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죠. 가족한테는 연락 안 했어. 아니,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괜히 그러지 말고 연락해. 아들이 알면 서운해할 거야. 미영 씨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 게 마음 편했으니까요. 하루쯤 혼자 있어도 괜찮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들아? 어떻게? 미영 이모가 연락해줬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표정을 본 지 오래됐어요. 별일 아니라서. 이제 퇴원하려고 했어. 그래도 말씀해 주셨어야죠. 엄마가 아프신데 어떻게 혼자 계세요? 예전에는 이런 반응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기대하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아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제 다 나았으니까 걱정 마. 집에 가면 돼. 안 돼요. 오늘부터 엄마 우리 집에서 좀 계세요. 제가 간병할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13년 동안 초대받지 못했던 집에 이제 와서 가야 한다니요. 하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별로 심한 거 아니야. 괜히 패 끼치고 싶지 않아. 엄마가 우리한테 패라뇨? 제발요. 이번만큼은 제 말 들어주세요. 퇴원 후 생각지도 않게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와 손주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죠? 할머니, 빨리 나와야 해요. 손주들의 순수한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간단한 음식이 차려진 식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소화 잘 되는 죽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자그마한 병상이 거실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가족에게 진정한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만 주었습니다. 한 번도 밥 한 끼 대접받지 못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그들이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잊혀지는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제가 거리를 두고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아들 가족을 잃게 될까봐, 손주들과 멀어질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주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결국 자식에게도 더 나은 본보기가 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